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3경기를 돌아봤거든요. 남은 3경기를 아주 빠르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남 드래곤즈와 대구 FC의 대결. 네. 저는 전남이 최근에 굉장히 공격력이 많이 살아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토미와 페체신을 이용한 높이 있는 공격이 또 효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골을 세트피스라든가 크로스한 공격력이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타고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일도 아마 징계에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일도 뭐 득점력이 뛰어나니까요. 네. 지금 양동현하고 득점 1위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자일이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전남은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네. 물론 전남은 수비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쵸. 6경기 무패이긴 한데 네.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그쵸. 상대가 네. 대구예요. 아, 내가 대구를 너무 무시하나? 그때 저는 해설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세징야가 그래도 날카롭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대구 FC는 네. K리그 클래식의 샤우타르 도네츠크죠. 그렇죠. 공격 라인은 브라질 출신으로. 네.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은 자국 선수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공격이 안 풀리면 세징야가 볼을 끄는 횟수가 네, 좀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중거리 슈팅을 난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네오도 지난 울산전의 슈팅을 봤을 때는 아직 0점 조준이 안 됐다. 그리고 에반드로는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컨디션이 여전히 난조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세징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대구는 수비가 좀 불안한 감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인천전, 울산전 네. 수적 우위 속에서 승리를 거두지 그쵸. 못했어요. 네. 이건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저도 전남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 FC.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수비 집중력이라든가 특히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압박을 나가면 세 선수 특히 뽀빼기라 가정했을 때 한 명이 압박 나면 세 명이 라인이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지그재그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의아하긴 했었는데 사실 또 이게 수비도 수비지만 또 웨즐리가 최근에 퇴장을 당하면서 공격적인 부분까지 거의 겹경사로 굉장히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려서 인천이 좋은 경기를 발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여름의 팀인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경기 일정도 뭐 여전히 이제 동시에 빡빡하긴 한데 네. 많이 뛰고 네, 맞습니다.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수비 쪽은 서서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네. 좀 지그재그 같은 수비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네. 실질적으로는 4-1-4-1 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체포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긴 하지만 네. 주로 내려와서 네. 포백이 아니라 파이백처럼 변화를 깨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네, 네. 보니까 수비 라인의 수비 숫자를 많이 들여다 보니까 일자 수비가 좀 무너지는 감은 있어도 네. 수비 쪽에서는 안정감을 좀 회복한 상태다. 네. 그런데 공격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이기는 형, 이기영 감독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는 뭐 지금 웨슬리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당해서 이번 경기에도 못 나오지만 박용지, 네. 송시우, 문선민, 김용환 그쵸.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나마 김용환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네. 일단 인천 입장에서는 팀 득점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반면에 강원은 너무나 좋습니다. 네, 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경기 때는 전반에 조금 갑자기 선이 굵은 축구를 많이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이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다가 후반전에 이제 본연의 스타일로 돌아와서 거의 뭐 상대방을 거의 중앙이면 중앙, 사이드면 사이드, 그리고 월패스, 뭐 크로스면 계속 공략을 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공격력만큼은 뭐 특히 김경중이 좌측에서 그리고 이근호가 가운데서 계속 휘저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은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조국이 부상이라서 네. 이 경기에 출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정조국이 돌아온다면 더욱더 강해질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한국영이 영입이 되면서 미드필더는 더욱더 탄탄해졌거든요. 네. 다만 수비는 좀 불안합니다. 네. 제르손이 영입이 되면서 네. 수비 라인도 강화시키긴 했는데 제르손이 수비 쪽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골을 넣었어요. 네. 수비 쪽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는 뭐 쉽게 네, 저는 강원의 승리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상부와 정북 현대. 네.
사실 전북이 최근에 이제 제주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사실 제주전에서 딱히 약점이라고 보인 점은 이제 수비 전환 시에 간격이 너무 길어진 점. 근데 그게 사실 최근에 전북이 문제점을 나타났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여름이다 보니까 원정을 또 제주도는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선수의 체력적인 소모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고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특히 우측면에서 이승기가 넓히면서 플레이하고 로페즈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김신욱과 조화로운 플레이를 많이 펼치면서 공격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전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주 상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광주전에서 역전승에 성공을 했어요. 네. 특히 주민규가 골을 넣은 것은 의미하는 바가 커요. 네. 주민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최전방을 책임졌지만은 확실한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득점포를 가져가면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는 전북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은 연패를 거의 허용하는 팀이 그쵸?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주가 전북을 상대로 뭐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전북이 화력 대결로 이끌면서 네. 이제 상주를 제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북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경기를 모아서 네. 간략하게 예상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예상하는 경기들은 다 틀립니다. 어쩐 그래, 일일까요? 사실 전북이 연패를 안 해줬을 때 이러다 또 전북이 불의일격을 맞는 거 아닌지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세 경기 보면서 아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상주하고 전북하고 대결하는데 전북 승리. 아 이거 너무 뻔하잖아. 인천 강원 승리 너무 뻔하잖아. 전남 대구 너무 뻔하잖아. 근데 제가 여기서 전남 대구 승리 그러면 저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도 데이터를 갖고 그쵸. 분석을 하다 보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물론 이변은 축구에서 항상 일어나니까 네. 대구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상주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인천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역시 전남, 강원, 전북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